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 박지윤 변호사, 최영희 시사평론가, 강신영 채널A 국제부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병에 대한 갑질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찬주 대장 얘기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네, 공감병 대질신문. 자세한 얘기해보기 전에 먼저 어제 직접 차를 몰고 왔었죠. 박찬주 대장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몰고 왔네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법에 대한 그 모든 새로 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참 어색했어요. 예, 정작 자신이 이제 지금 현재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자숙하고 있다. 실제로 네. 그런 입장들이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그런 모습들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차를 몰고는 왔는데 문제는 정작 이 차를 별로 몰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열쇠를 어떻게 꽂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기어도 제대로 못 넣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래도 이제 장성급이 되면 이제 운전병이 나오고 이제 자신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있는 모습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더 웃기는 모습이 좀 연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군에서 법무관으로 네네. 되니까 보통은 중위, 대위 이쯤 되면 다 운전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아닙니다. 대위는 이제 참모급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예. 지휘관들이 차가 나옵니다. 네. 소령 이상. 아니요, 뭐 한 대령은 정도는 중대령은 돼야 되고요. 예. 집차 말고 이제 간용 차량은 예. 사실은 연관 이상, 대령급 이상이 돼야 나오고 지금 아마도 박찬주 대장이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아마 한 수십 년간은 뭐 지휘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했으면 당연히 저 모습이 당연히 뭐 버튼식일 건데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저도 뭐 법무 참모를 할 때는 뭐 운전 잘 안 했었거든요. 뭐 운전해 주니까 병사가 뭐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이 박찬주 대장과 이 피해자 공감병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군 법무관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과거 자신이 모셨던 사람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장대 대장이 만나서 지금 만약에 대질해야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네. 여기 대장님이고 여기 예비역 쉽지 않아요. 네, 대질신문을 굉장히란 할 수 있다라고 군 검찰에서 밝힌 상황이긴 하지만 대질신문을 할 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대질신문은 일단 서로가 동의가 돼야지 대질신문이 가능하고요. 박찬주 대장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추정되는 전역했던 공감병도 지금 대장, 옛날에 모셨던 대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깁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질보다는 직접 그냥 조사를 받고 그 조사 내용을 갖고 이제 그냥 검찰의 수사자로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둘 다 동의를 하고 그 자리에 대질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질을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온 게 네네. 어제 성실하게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소명기회를 줘서 네. 고맙다라고 한 대목에서 결국은 이제 군 검찰에 가서 다 모른다. 전면 안 부인이죠? 했다. 전면 네.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부인이 소환이 됐죠. 물론 이제 군 검찰의 참고인 자격이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면 이 자료들은 이제 민간 검찰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부인도 전면 부인.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야기 받지 않습니까? 아들같이 대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박찬주 대장도 어제 거의 부인.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일으켰다고 사과는 했는데 내용과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어요. 한데 이게 여러 해 동안 이루어졌고 공간은 뭐 7군단,
또 육군참모본부, 작전사령부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예. 그런 네.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뭐 전을 집어 던진 게 몇 년 전께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증거는 진술, 예. 그러니까 정황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전면 부인하는 쪽과 뭔가 폭행 내지는 어떤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쪽과 대질 신문을 이제 할 필요가 남아 있는데 네. 문제는 대질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쨌든 지금 내가 민간인 신문이라고 해도 전역을 해서 정말 그때는 하늘 같은 스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놓고 지금 대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전역 병장인데 네. 예비역 병장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음식을 던졌냐 안 던졌냐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양쪽의 말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양쪽이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막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감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제 과일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집어들고 그 썩은 과일을 이제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곰팡이가 파랗게 탁 터지면서 발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직접 봤고요. 저는 피해서 맞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이 담겨 있는 그 비닐 봉지를 던져서 얼굴에 맞은 경우도 있고. 네, 분명히 맞은 사람은 네. 이 맞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당시에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녹화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으면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목격자 같아요. 지금 네. 인터뷰했던 사람은 목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막 진술이 된다 그러면 네. 이건 뭐 증거로서는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도 지금 봤다라는 건데 네. 피해자가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음.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뭐 가혹행위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토마토 던진 거, 전 던진 거는 아마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폭행죄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의 처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감병, 인터뷰했던 공감병이 내가 봤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피해자가 맞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봤다라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증거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강시영 차장이 취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갑질, 특히 군대 내 갑질 문제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제법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은 전역자들을 저희가 실제로 만나와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실 이게 비단 박찬주 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인 걸 확인이 됐고, 비단 뭐 전 던진 문제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뭐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운전병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을 때 뭐 권총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든지 네. 위협을 한다든지 폭언을 쏟아낸다든지 아직도 군대 내부에서 뭐 물론 병사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좀 퍼지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군내 갑질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한번 옛날 기사들 한번 뒤져보니까 실제로 1956년에 국방부에서 정훈장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네. 불러 모아가지고 사병들의 개인처럼 수족처럼 부리는 걸 금지시키고 하인처럼 취급하는 걸 금지를 시킵니다. 56년에. 1956년에. 네, 60년 전이네요. 네, 61년 전입니다. 예. 그게 1년 뒤에는 장성들의 당번병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합니다. 60년 실제로 전에. 어떻게 지금 현재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할 정도로 국방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 문제가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좀 황당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군 내부에서 이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찬주 대장 이제 부인의 갑질을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저희 이슈투데이 시간에 전해 드렸었습니다만 한민국 국방부 장관 작년 7월에 전화를 받고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대구에 있는 관사에 못 오게 하고 용인 집에 머무르게 했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도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일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랬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뻔히 그렇게 집에서 하는 거 알면서 놔둬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조리병이 너무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뛰쳐나갔을 때 가능하냐고, 사모 말도 잘 들어야지, 너네가 이 사람도 그 정도 급이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때 세워놓고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군기 빠졌다고 이제 전방 보낸 거죠. 너네가 고생을 해봐야지 너희가 편한 걸 알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온다고.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우리도 뭐 가정생활을 다 하는데 집에서 일어난 일을 뭐 네. 자세히 모르더라도 대충 뭐 분위기는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박찬주 대장 부인이 뭐 이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꾸준히 이제 그렇죠. 뭐 당근병들은 했고, 심지어 이제 장관으로부터 질책까지 받은 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이 이제 몰랐다는 문제는 좀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아까 그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군 내에서 공감병이라는 것은 병들 사이에서도 좀 가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가고 싶은 것이고, 아까 박찬주 대장이 뭐 병한테 얘기했듯이 니네들 훈련도 안 받고 특혜를 입고 있는데 이 정도 고생할 수도 있다. 그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팽배해 있을 수도 예.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56년도 얘기했는데 군 문화가 군대가 폐쇄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져 왔죠. 좋아져 왔는데 차제의 이 공감병의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이 박찬주 대장권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네. 맞게끔. 어쨌든 이 문제는 뭐 박찬주 대장뿐의 그 공간 사병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박찬주 대장 부부가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서는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도와 수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무를 하면서 공감병은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병 하게 되면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뭐 나물 캐는 게 사실 그 행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맞는데, 나물 캐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병사들 사이에 예. 간혹 다른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하생방 훈련이라든지 예. 유교 훈련 같은 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공감병을 하고 싶어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적 요구라든지 그걸 하면서 겪는 인격적 모독을 많이 느낀다고 예. 하고요. 또 지휘관 입장에서는 저런 병사들을 비해서 너희들은 편하지 않느냐 하면서 뭔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적 모독이 가는 거고요. 아마 저는 제가 장담컨대 박찬주 대장 말고 많은 사령관의 공감병들, 사단장의 공감병들 저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느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지 약간의 어떤 사적 사용이라든지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규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체집 활동 시키지 마라. 가축 수렵 시키지 마라. 이게 무슨 뭐 당연한 얘기를 갖고 예. 일부러 규정에 만들어 놓은 것도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규정을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만든데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관행적으로 계속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관행이 이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우리 때의 관행이라는 게 프로 기사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만약에 사단장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럼 그 기사는 여름에서 사단장 바둑의 개인 트레이너가 됩니다. 네. 요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테니스 국가대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에 속한 선수급이 왔다. 그러면 군인들 테니스 많이 치기 때문에 그 선수 자기 그 연대나 사단으로 데려가려고 현안이 됩니다. 예. 왜? 개인적으로 뭐 사단장, 여단장들, 연대장들 테니스 교습을 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프로골프 선수가 군대를 가면 서로 그 자기 부대를 갖고 데려가려고. 예. 그 골프 선수가 골프 선수로 군에 간 게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자기 위에 그 상급자의 골프 레슨하는 예. 하고 예. 인연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이 사실은 팽배해왔고 뿌리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공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엄격히 좀 구분하는 네. 그 공간병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을 업무적으로 보좌한다. 근데 밤을 샜다. 근데 그게 갑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일, 전을 굽는다든지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또래인데 뭐 바베큐 파티를 해줘야 예. 된다든지 아침에 해장국 끓여줘야 된다든지 네. 속옷을 빨아야 된다든지 이게 용인되는 시대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박찬주 대장의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 대장으로 있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했을 수도 있다. 전 던진 거 모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가지고 골프공을 죽는다 이게 과연 잘못된 일까에 대한 그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차제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가 육군 규정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곤병 같은 경우에 해야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방금 언급하셨던 나물 캐는 것도 못하는 일로 돼 있습니다. 예. 하루 나물 편을 많이 시키니까 아예 못하도록 네.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적인 지시는 시키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곤병 입장에서 그 장군이나 이제 영관급을 보필한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공적이고 어떤 업무가 사적인 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군들의 식사, 장군 부부의 식사라는 거는 공적인 업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부가 손님을 데려와서 손님과 식사를 할 때 그게 공적인 업무냐, 사적인 업무냐. 거기서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공적인 건가, 사적인 건가 그런 감정이 아예 묻어질 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굉장히 유의미한 게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 부인의 퍼스트레이드 직위를 가지고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있고 일부에서는 국민투표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관행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영부인인데 네. 뭐 저런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마크롱이 뭐라 했는가 하면 퍼스트레이드라는 직함은 없다라고 예. 선을 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그러니까 뭐 이제 정상 외교를 했을 때 같이 간다 이런 정도는 그건 되지만 대통령의 부인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은 배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이 예. 프랑스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한국의 군으로 갖다 놓고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기준을 보면 난리 날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중재에 예. 속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행이나 관습, 익숙한 것들이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것인데 예.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 박찬주 대장 부부의 사건이 이 시대에 군 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예.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사례로 다뤄지면 안 돼요. 아까 하셨다시피 지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네. 어떤 선을 긋고 있냐면은 관저에 살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소모품은 내 개인 사비로 쓰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게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만 해도 군용품을 마치 사적인 용도로 내 소유물처럼 사용했다. 심지어는 내가 전임돼서 갈 때도 냉장고를 가져갔다. 이게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 새로운 의혹도 아주 면밀히 밝혀져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사건 뒤에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요즘에 영화 케이블 채널이 예. 아주 발빠른데 네. 이 사건 터지니까 어젯밤에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를 예. 내보냈는데 그랬죠. 거기 보면 장교들의 부인이 미용실에 모여서 이제 수다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군이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에 연결돼 있는 사적 영역에서 그 계급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급사회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류한 건데 네. 권한과 책임이 권력, 나가선 기득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김장 시즌 때 지휘관의 집에 모든 왜냐하면 이분들은 갑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냥 직업군인이에요. 예. 이 사실 사병들은 전역하면 그래 높은 분이긴 한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나 제보할 수 있어요. 군인권센터 제보의 대부분은 사병 출신들이고 그러네요. 일부 간부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임 소장한테 직접 들었더니 교회를 갈 때마다 이 부인의 행차 행렬이 네. 뭐 왕후를 방불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산이나 양산을 들지 않고 뒤에서 받쳐주고 아. 긴 행렬이 계급별로 행진이 이루어진다고. 맨 앞에가 제일 높은 맨 계급의 앞에가 파수가. 지휘관 부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참모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영관급, 위관급, 이제 가구 수사관급 아니겠네요. 이렇게 그거 되겠죠. 가구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관사 지역에 몰려 살잖아요. 예. 네. 그래도 박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뭐 일요일마다 연출되고 하는 것들이 김장철 뿐이겠습니까? 집안 행사,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은 계급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계급 서열처럼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예. 군 주변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더 무서운 갑질이 숨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영화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인사권을 부인들이 논의를 해요. 네. 누구는 이번에 어렵겠어. 누구는 승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래 고생했지.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혹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반사에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예, 2005년도에 제가 대위였었는데 예. 저희 아내도 대위가 됩니다. 법무참모라고 부릅니다. 아, 부인을 저도 법무참모로 이렇게 부르고. 부인도 법무참 법무참모고 네. 인사참모 중령급인데 중령이고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되냐고 저기를.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그럼 왜 가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야 뭐 또 법무관이니까 좀 괜찮았는데 예. 일반적인 군인 그 당시만 해도 참모면 참모가 되는 거고요. 네. 남편이 상사면 자기도 상사가 되는 거고 남편이 소위면 소위가 되는 거고 뭐 소위는 결혼 잘 안 하니까 중대위 정도가 되면 대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도 법무관도 인권과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바꾸려 하지만 그 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참에 지금 저는 정말 좋은 걸 지적한 것 같아요. 이 박찬주 대장의 그 병사에 대한 갑질, 공감의 갑질도 문제지만 군인들의 우리가 소위 사모,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들여다봐 볼 수 있는 군인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번 참에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군장성 이제 보직 신고식에서 부인까지 불러서 장성 부인을 왜 불렀겠습니까? 오늘 이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동안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어떤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 의해서 있어왔는데 이번에는 최고위급 장성 또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행으로 쭉 내려온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일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저렇게 이제 보직 신고 자리에 수많은 장성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 뒤에 보이시지만 사복을 입은 여성들, 다 이제 부인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진급 신고할 때도 부인이 한복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그런 관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간다는 관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령이 아닌데 같이 대령 달 때 옆에 아내가 달아주거든요. 한쪽은 지휘관을 달아주고 예. 그러면 그걸 달아주면서 남편도 대령이 되지만 나도 좀 대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장군이 됐으면 나도 장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행들이 수십 년간 지금 이루어져 왔고요. 사실은 다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굳이 말하면 또 범죄라고 또 신고 안 하는 이상 되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이고 어차피 남편이 진급을 하려면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계속 반복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박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 부인은 겸손하신 분이네. 대장이 아니고 여단장, 원수다. 아이, 참. 어쨌든 사실 군의 이번 문제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고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뭐 괌에다가 뭘 떨어뜨리겠다,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매듭이 잘 젖었으면 좋겠습니다.